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눈의미수안과 원장 구형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마일 라식을 제일 많이 한 안과 의사입니다. 스마일 수술이 처음에 한국에 소개된 거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입니다. 처음에 독일에서 스마일 수술이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개원의사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라식 수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건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원추각막과 같은 그런 수술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바람에 스마일 수술을 하면 건조 증상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고 원추각막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식의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수술로서 스마일 수술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좀 더 과감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라식 수술의 경우는 절편을 열어서 완전히 오픈된 상황에서 엑시머 레이저가 각막을 찢어가지고 쭉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절편을 덮는 식으로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는데, 스마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femto 레이저라는 걸 사용을 해서 각막을 뚫고 들어가서 디자인된 대로 딱 오려내는 겁니다. 그거를 조그만 절개창을 통해서 꺼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처음 소개를 받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수술을 하면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 수술할 때 배를 많이 열고 하는 것보다는 내시경을 통해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죠. 마찬가지로 각막의 경우도 약간의 절개창을 통해서 다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수술이라는 판단하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단일 안과에서는 10만 안이 저희가 처음입니다. 한국의 스마일 수술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해서 100만 안이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이 10만 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마일 수술을 받은 10분 중에 한 분은 저희 병원에서 받으신 거죠. 한 곳에서 10만 안을 했다는 것이 많은 분이 수술을 받음으로써 수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2012년에 스마일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주변 안과의 경우는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오면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도수가 검사 나오는 대로 마이너스 3디옵터는 마이너스 3디옵터라고 수술 기계에 입력하고,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을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라고 가이드라인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결과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걸 노모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모그램을 빨리 잡을 수가 있었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해본 사람이 또 수술 시간도 짧게 할 수가 있고 익숙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함으로써 그만큼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덕분에 초창기에 다른 병원들이 수술을 못하고 있을 때 저희가 수술을 1000명 하고 2000명 하고 하면서 데이터들을 사실은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됐고 한 10여 년 정도 됐다는 의미는 이제는 스마일 수술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충분히 수술을 잘하고 저희를 믿고 수술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형진, 한국의 닥터구가 수술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력교정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1000명 넘어가고 2000명, 3000명이 되고 하면서 한국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 2013년에 독일에 가서 자이스와 수술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좋게 나오고 또 빨리 회복이 되어서 수술 건수가 늘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 사례 발표도 해주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한국의 눈의미수안과 사례를 보고 수술이 급작스럽게 늘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 세계 많이 굴려다녔습니다. 홍콩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 다음에는 브라질에서 발표하고 노하우를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수술 결과가 좋아집니다. 빨라집니다.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일종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들에서도 상당히 스마일 수술이 많이 올라가고, 이번에 밀라노에서 제가 칼자이스에서 10만 안 기념회를 주었고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놀라워하고 또 기뻐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계획된 대로 노모그램대로 레이저가 커팅을 하지만 그거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의사가 손으로 깔끔하게 분리해서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상당히 수술이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막을 붓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라식이나 라섹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그 러닝 커브를 통해서 충분히 익숙해진 이후에 수술 결과가 회복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을 했습니다만 익숙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1000명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부담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판단을 잘 해야죠. 이분의 눈 상태를 보고 도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 그런 노모그램도 잡아줘야 될 것이고 그만큼 까다롭지만 스마일 수술을 요즘은 많이들 받고 있고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스마일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죠. 시력이 잘 나오고 회복이 빠르고 안 아프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라섹의 경우는 퇴행이라고 해서 다시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교를 하자면 스마일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퇴행으로 재수술하는 비율이 0.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받을까? 그런 정도인데 라섹의 경우는 10% 이상 퇴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스마일 수술이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의사들의 노하우도 많이 늘어난 거죠.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실제로 저희가 대한안과학회 추계안과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력이 평균 1.2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됐고 또 재수술 빈도는 0.5% 미만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고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건조 증상하고 또 야간에 번져 보이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건조 증상 경우는 그것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컷을 좀 더 줄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시행이 되고 또 야간 빛번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렌티큘의 직경을 아무래도 좀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센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개선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스마일 수술이 이제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이제는 라식이나 라섹보다 훨씬 더 스마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그 굴절 수술 받는 분들의 60% 이상이 스마일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결과가 좋도록 많은 분들 안과 선생님들 제가 10년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작용이 적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검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스마일 수술을 받는데 괜찮은 조건인지 아니면 좀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 조건인지 그런 거에 대한 사전 검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걸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의사의 실력입니다. 기술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것만 실력이 아니라 이분을 정말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다른 수술을 권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런 것도 많은 경험을 가진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병원의 경우에도 스마일 수술을 많이 하고 검사라든가 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스마일 수술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